이 질문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BYD 저도 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중국이 잘 만든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BYD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야성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어요? 자동차, 그 자동차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항상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내수하고 수출하고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를 이제 제일 많이 판 회사가 아마 비야디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중국에서 많이 팔아서 그렇고요. 경쟁력 부분은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경쟁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해외 시장,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글로벌한 이제 격전지에서 실제로 이제 붙어봐서 거기서 승패가 이제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야디가 이제 전기차 수출한 물량이 5만 7천 대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수출한 물량이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거 해서 50만 대를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야디가 수출한 물량은 현대기아차가 수출한 물량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군요. 그걸 갖고 뭐 이제 저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전기차 가장 많이 판 회사가 현대기아차인데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테슬라가 한국에서는 현대기아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의 기술력이 테슬라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웃음을 당할 질문이었군요. 아니 그렇게 또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 뒷부분에 이제 비아디라든지 CAT라든지 이런 이제 좀 마케팅비, 광고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서 CAT를 직접 취재하신 기자가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제 그 홍보성 보도 자료 이런 보도 자료만 갖고 그게 계속 기사화된 거고 그 홍보성 보도 자료를 그냥 써주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자, 요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하고요, SK온하고 중국 그린메이, GM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사실 이런 합종연행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워낙 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러브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 법안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좀 합작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미 3월에 합작법을 만든다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 SK 본사에서 이 관계자들이 다 한자리에서 만남이 있었는데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하고 허계화 거란메이 회장하고 그리고 SK온의 관계자 이 셋이 만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 겁니다. 이번에 새만금에 1조 2,100억 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구체 제조 공장 만든다, 착공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 회사의 협력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이미 첫 번째 공장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근래 들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니켈 매장량 1위여서 특히나 요즘 뭐 자원 전쟁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니켈 매장량 1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선점 효과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미 3사가 이와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만금 전구체까지만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여기에 전구체 공장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새 업체가 손을 잡기로 했다. 뭐 일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다 작가님께서 답을 주시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려워가지고 IRA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 합작 소식이 뭐 IRA 법안 혜택에 걸림돌 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 같은 주린이는 도대체 IRA 법안이 뭐야라는 생각부터 딱 들거든요. 이게 무슨 영향을 주나요? IRA 법안 혜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부가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군요. 주린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만금의 이제 전구체 단지 이제 여러 회사에서 같이 만드는 게 그 IRA 법안이 의도했던 바입니다. 그게 이제 목적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IRA 법안의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이 광물 자원을 지배하는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중국이 광물 자원을 지배하는 게 이제 광물 자원이 중국에서 나는 건 아니고요. 광물을 갖고 와서 정제를 하고 가공하고 하는 이제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다 중국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정제련하고 가공하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 외의 나라, 이제 미국하고 우호국에서 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우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만금에서 이제 전구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거린메이 같은 회사들은 이제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수출 못할 거를 한국에 들어와서 만듦으로 인해서 수출해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기술은 과거에 중국에 우리가 이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사이가 좋았으니까 이제 글로벌 분업을 해서 우리가 양극재나 그 배터리를 만들고 너네가 전구체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라는 게 양극재 만들기 전 과정의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랄까 일종의 이제 외주를 준 건데 그 외주를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구체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중국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합작해서 그 기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분야에서는 중국이 더 기술력이 그렇습니다. 예, 예. 원료를 이제 정제를 하는 리튬을 정제를 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갖고 와서 이제 전구체를 만들고 하는 기술들은 이제 중국이 노하우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분명히 앞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는 우리가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앞으로 IRA 법안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바뀔 거라는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그 내다보고 그 사업을 이제 2017년부터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구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해 10배가 오른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어서 작년부터 이제 에코프로가 이거 앞으로 되게 클 회사다. 이 전구체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라는 얘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렸고, 그 다음에 여의도 애널리스트들도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났어요. 2000년 담당. 에코프로를 주목해야 된다. 이거를 네가 담당하고 바이 보고서 써야 된다. 라고 그 정도까지? 예, 대략 한 15명한테 얘기했는데 그 15명 중에 한 명도 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나를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답답하죠. 내가 쓰라 할 때 좀 공부하고 썼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금 에코프로의 아버지 돼가지고 팡팡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저한테 얘기해줬으면 쓰셨을 텐데 책이라도 쓰셨어요. 뭐라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봤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온갖 인기와 지지를 받고 계신 박순혁 작가님, 지금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의 글, 생방송 인증 글도 좀 남겨주고 계시고 질문도 중간중간에 좀 올려주고 계신데, 박순혁 작가님 너무 챙기시는 거 아니세요? 목 타겠네, 물 좀 갖다 줘라. 저희 물을 진짜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박순혁 작가님하고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질문 올라온 거 있어서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수급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 그룹주들이 올라갈 때 쇼스퀴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쇼스퀴즈가 나올 만한 금액대가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맞아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좀 그런 일련의 좀 흐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에 대략 한 80만 원 선에서 이제 쇼스퀴즈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 쪽에서 계속해서 누르고 매수자들은 버티고 이런 형태의 이제 전쟁 같은 이제 수급상의 이제 전쟁이 대치가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80만 원을 뚫어내면서 지금 이제 슈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내가 안 팔고 버티면 이게 이제 쇼스퀴즈를 당해서 쟤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갖다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차원의 하나로 이제 공매도 잔량이 최근에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요. 아마 파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코프로의 그 이제 쇼스퀴즈 사태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좀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합작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신데 또 일부에서는 그분한테는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합작하는 근데 게 유리한 건가요? 아, 그럼요. 요번에 IRA 법안에서도 광물자원 쪽하고 광물자원 쪽도 순차적으로 중국이나 이렇게 미국과의 우호적인 국가가 아닌 경우엔 배제하겠다. 그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중국과 합작한 거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IRA 주 목적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물 자원을 중국이 이제 장악하는 거를 배제하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자. 그게 네. 이제 바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거든요. Entity라는 뜻은 이제 그 실체,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중국의 특정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ATL이 거기에 해당될 거고요. 그러니까 CATL 말고 방금 말씀하시고 중국의 거린메이 같은 그런 회사들은 미국에서도 이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우리하고 뭐 긴밀하게 협력해서 같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호 호혜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해주면 중국도 우리한테 해주고 이런 형태의 이제 대등한 외교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은 사실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리 배터리는 지금 중국에서 전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는 지금 한국 들어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보조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불공정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항의하고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이 우리를 동등하고 이제 정당하게 대우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중국하고 정당한 파트너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정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을 좀 벗어나야겠다. 미국이나 유럽 뭐 진출을 좀 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분위기에서 그럼 국내사들 역량은 뭐 체크를 해보셨나요? 네, 지금 저는 진출 현황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영향은 작가님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출 현황은 작년에 중국의 경기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경제 지표들도 좀 안 좋고. 네네. 그래서 지난해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23% 줄었대요. 그리고 투자는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서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쓸 돈도 없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해외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기차 부분은 다르답니다. 전기차는 작년에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도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유럽의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50%나 늘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이 중국의 2차전지 투자 유럽 지역에서 88%가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텐데 그렇죠. 헝가리에 많이 한대요. 헝가리요? 네, 헝가리.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4개국에 좀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인 선웨다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난달 말에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헝가리의 이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CATL 같은 경우도 헝가리 동부에 두 번째 이 유럽 배터리 생산 시설 건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시범 운행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도 헝가리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독일 쪽 같은 경우는 고우센 하이텍이라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가 또 독일 현지에다가 이 배터리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열심히 하시네요. 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이제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군요. 해야지 하는 거다. 예, 해야지 하는 겁니다. 삽을 떠서 완공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계획은 사실은 지금 이거를 항상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기차나 배터리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미래를 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안 될 거라도 계획은 거창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을 처음 얘기했던 게 2019년입니다. 그때 예, 그 저도 공개했던 들어봤어요. 때 기억나시죠? 예. 방탄유리입니다 했는데 맞아요. 쨍그랑. 저도 기억납니다. 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1년에 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2023년인데 2년이 지났는데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IR 할 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하반기도 출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트위터에서 차 한 대를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생산, 뭐 그다음에 출시, 인도, 뭐 곧 팔릴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사가 쭉 작성이 됐는데 그 기자들이 기사를 다 잘못 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제 시제품 하나를 생산한 거에 불과하고 테스트 버전. 예, 테스트 버전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통 보면 이제 그 컨셉카를 먼저 출시를 하고 그렇죠,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양상형 모델을 만들고 그 양상형 모델을 갖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현대차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컨셉트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차 보고 야 저거 포르쉐 같다 그랬어요. 포르쉐. 예, 근데 지금 실제로 양산 돌아다니는 아이오닉 6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차를 저따구로 만들었냐고. 마찬가지거든요. 사이버 트럭도 지금 그 컨셉트카만 있는 거고 양산형 모델은 아직도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10%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이버 트럭을 이제 트위터에 올려갖고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고 이제 그 양산 언제 하고 저기 출시 일정을 발표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양산형 모델은 완성이 안 됐고 당연히 출시 일정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날 10%가 빠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기자들, 특히 증권 관련된 기자들 쪽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무식하고 가짜 뉴스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하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삽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완공된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배터리는. 예. 그렇겠죠. 폴란드에 이제 LG 엔솔이 처음에 배터리 공장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상 수율 잡아서 이제 실제로 물건을 파는 데까지 4년이 걸렸거든요. 4년이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어갖고 만약에 25년 완공된다. 그러면 실제 물건 출시는 28년, 29년입니다. 그것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빨라야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막 조만간에 이제 공장이 다 완공돼서 내년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막 출시되면서 우리한테 위협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그 CATL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공장이 23년에 독일에 완공되는 공장이 이제 11기가와트시 공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거의 최초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1기가와트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럽의 공장에 비해서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되게 작은 거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올해 완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에 27년 돼야 유럽에서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거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고 헝가리 쪽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100기가와트시예요.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이제 공장 부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헝가리 쪽에 시민들이 이제 반대 시위가 지금 극심해 갖고 반대를 해요? 예,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 오염. 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돈 받고 BRD, CATL 이런 쪽에서 주는 보도 자료만 갖고 기사를 쓰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검증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 번 혼나는데요. 이게 현실하고 계획이 네. 좀 많이 다르네요. 예. 오늘 기자분들 혼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자, 이 이야기는 네. 저는 궁금해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맞아요. 결국 배터리가 옛날 뭐 자원 외교도 했지만 결국에는 뭐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낮출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 중국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낮출 수 있습니다. 아, 낮출 수 있어요? 잘 될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될 것 같고 잘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MSP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네랄 시큐리티 뭐 프로젝트인가? 뭐 하여튼 예. 그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이제 민주진영 동맹국들을 다 이제 한데 모아갖고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자원 지배에서 벗어나자 하는 이제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요.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안 될 일은 없을 거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원 부분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야 이거 앞으로 이게 중요해지겠다. 이거를 이제 먼저 뛰어들고 준비하고 했던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던 금량 이런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중국에 이제 광물의 의존도가 80% 90% 어떻게 큰일 났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고 5년, 6년, 7년 전부터 미리 다 이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게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회사들의 주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걱정만 했는데 네. 기업 오는 분들은 열심히 예. 활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을 때 이제 기업 오너들은 야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거든요. 저도 쓸데없는 걱정 참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도 많고 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리튬 매장량 지도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뭐 콩고의 광산이니 이런 거를 해서 지분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은 옛날 옛적부터 그 아예 회사를 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포스코에서 염호를 뭐 가지고 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체 리튬 매장량 대비로 국내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선점을 해놨을까. 중국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나요? 그 구조는 지금 이제 많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리튬이나 광산 같은 것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해되고 있는 게 그 광산 확보했던 그 계획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1대1로라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대1로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심각한 위기에 좀 봉착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MSP 같은 이런 쪽이 이제 파고들고 있고 금양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이제 그 리튬 광산을 그 개발권을 우리가 이제 그 획득하게 된 그것도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그 1대1로의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 콩고 민주공화국 그 광산 그 위치에 북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제 중국의 CATL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광산이 있거든요. 그것도 리튬 광산인데 있고 그 밑에 5km 떨어진 쪽에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을 때 원래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중국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 1대1을 통해서 중국의 배만 불리고 지들만 배부르고. 예, 지들만 배불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는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없으니까 얘들하고 계속 파트너십을 맺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3의 파트너를 찾았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운 좋게 이제 잘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개발권을 획득하게 된 거고 올해 저희가 이제 그 몽골 쪽에 올해 그 금양이 몽골 쪽에 이제 광산 그 개발권 이제 그것도 지분을 획득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몽골이 원래 중국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몽골 쪽도 중국 쪽에 주기보다 한국 쪽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금양이 갖게 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지금 큰 변화의 흐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광산 개발하면 돈 되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 알아서 돈 되니까 가갖고 이제 개발해서 갖고 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외적인 분위기가 또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좀 돌아가는 듯한 뭐 그런 기분도 듭니다. 네.